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저들이 계략이나 음모를 파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이제는 법기술을 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걱정했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대혼동과 혁명의 국면입니다. 작년 12월 3일엔 윤석열 행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사법부가 12.3 내란을 어떻게든 성공한 내란으로 돌려넣기 위해 사실상 2차 사법부 쿠데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전현희 의원이 말했듯 민주당도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암시했으며 역시 이는 어제 영상으로 전해드린 사실상의 국회발 행정부 사법부 장악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간 순진하다는 비난을 들어오면서도 민주당이 최소한의 탄핵만을 하며 참아왔던 것 역시 그래도 헌재를 믿고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해 헌재를 자극하지 않았던 것인데 답답하게도 법원뿐 아니라 헌재 내부의 일부 재판관들 역시 고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선고를 지연시키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 내란 세력에 부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뿐 아니라 여차하면 헌재도 무력화시켜야 하며 최소한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최고위원 신분인 전현희 의원이야 애둘러서 표현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민주진영 인사들이 하나둘 이 국회판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어제부터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 이 헌재 무력화 플랜이 민주진영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띄운 것인지 위기감에 지지자들이 머리를 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최후의 수를 보여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미래지만 불행하게도 이 최악의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다음 주말까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미루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루라고. 누가 기각시키래 미루란 말이야 네. 라고 압박해서 4월 4일이 지나갔을 경우 네. 그때는 플랜 B, C, D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 5명 이상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은 초반부터 나왔고 그때는 근데 야 윤석열 탄핵됐건데 무슨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니 해서 그 얘기는 없어졌죠. 사라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그걸 꺼내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암만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방법밖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어요. 이 헌법을 만들 때 국회에 굉장히 강력한 견제 권한을 줬어요. 사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그것도 혁명적인 상황인 거예요. 헌재 재판소를 멈춰놓고 국무회의도 멈춰놓고 국회가 권능을 가지고 주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마치 유사 내각제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단기적으로. 그런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개헌을 해야 되겠지 그럼 또. 네, 저는 탄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강하게 탄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요. 근데 이 플랜이 있어야 저는 탄핵이 된다고 봐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준비 중인 비상대권 플랜은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국무위원 과반 탄핵. 둘째,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킬 헌법재판관 탄핵. 셋째는 앞서 언급한 첫째, 둘째 방법을 모두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낀 것이 바로 두 번째 때문인데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이지은 위원장에 따르면 일각에선 국무위원을 탄핵해도 차관들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며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무위원 과반 탄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헌법재판관 탄핵이 실효적이란 것입니다. 일단 저로서는 차관이 국무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행정부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헌재든 국무회의든 일단 무력화시킨 다음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국무회의가 개최될 수 없을 시 국회, 즉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2년 정도 유사 내각제가 돼버리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혼란이 차라리 윤석열 복귀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저질러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사법부를 비롯해 헌재까지 내란 세력과 결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국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이 신사적으로 행동한 이유가 큽니다. 악마를 잡으려면 더 악한 악마가 돼야 하고 법기술에는 더 고약한 법기술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예능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탄핵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이 안 된다면 차악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겠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혼란 시국을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